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심볼레라 레이트를 페이딩 채널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얼터네이티브한 Q 펑션을 이용해서 보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또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BTR 레이트 또는 심볼레라 레이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거기에서 이러한 유형의 5분의 1 사인 제곱 phi 플러스 일종의 이거를 내가 감마 바라고 놓는다면 그때는 C라고 놓았는데 C 사인 제곱 phi의 L승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그 인티그레이션 폼이 주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했었어요. 그죠? 그 주어진 거 그때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도 맞는 표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여기 뮤라는 게 있는데 뮤는 이 감마 바에 뭐 1 플러스 감마 바분의 감마 바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어떤 이러한 값을 뮤라고 논다라면 이러한 어떤 그 썸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뮤에 여기에 있는 L 승이 이러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외워라 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가 클로스드 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티그레이션으로 어떤 형태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그 인티그레이션 이런 형태로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다 이러한 클로스드 폼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라는 거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앞으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심볼레라 레이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또 MGF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러한 PDF 랜덤 베리어블 감마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0에서 무한대까지, 만약에 이게 0보다 크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S 감마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요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정의가 그렇게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이게 PDF인데 랜덤 베리어블 감마의 PDF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해보면 이 안에는 이제 감마가 없는 거죠. 감마에 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PDF는 감마에 대한 PDF고 감마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MGF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 PDF가 엑스포넨셜 PDF라고 한다라면, 즉 레일레이 채널 같은 경우 이야기가 되겠죠. 엑스포넨셜 PDF라고 한다면 감마 바분의 1 2의 마이너스 감마 나누기 감마 바가 요거가 엑스포넨셜 PDF가 되기 때문에 이 PDF로 MGF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S 감마 바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인티그레이션 가능하다라는 거죠. MG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걸 이제 지금 몇 페이지는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지금 그 요약을 해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BPSK를 썼을 때 웰레이 채널을 통과가 된다라면 이때 BTR 레이트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쫙 해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BTR 레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 BPSK면 Q 루트 2 감마인데 여기서 이 감마 값이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마가 가능한 모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우리가 페이딩 채널에서의 에버리지 BTR 레이트 값이 될 텐데, 에버리지는 어떻게 취하냐면 PDF를 구해서 그 PDF의 모든 구간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Q 루트 2 감마의 PDF 여기서 무한대까지 감마에 대한 적분값 하면은 에버리지 BTR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률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 Q 펑션에 대한 alternative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Q 펑션의 alternative representation을 쓰면은 Q 루트 2 감마를 이렇게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QX에 있는 그 X의 제곱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루트 2 감마에 제곱하니까 2 감마가 들어가고 여기 2가 있었는데 이 길이 캔슬돼서 감마만 남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감마, P 감마 감마, 그 다음에 요 Q 펑션에 대한 세타에 대한 적분값 D 세타 D 감마가 있는데 인티그레이션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렇죠? 먼저 감마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0에서 인피니티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감마, 그 다음에 이거 PDF D 감마,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쓰면은 요 폼을 보니까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MGF에서 MGF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2의 S 감마 P 감마 감마 이거였는데 이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요 빨간 요거를 봤더니 그쵸? 그 전 페이지에 MGF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대입한 거하고 여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빨간 박스를 M 감마의 MGF인데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이 수학적인 표시를 파이분의 1부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N 감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D 세타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쵸? 그런데 그 전 페이지에서 렐레이 채널에 있어서의 이 MGF는 1-S 감마 바에 마이너스 1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요거는 이제 MGF가 뭐 렐레이 채널이냐 낙가감이 M 채널이냐 라이시안 채널이냐에 따라서 모델링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MGF 값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렐레이 채널을 가정을 한다라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렐레이 채널은 1-S 감마 바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감마 파의 인버스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써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감마 파 사인 제곱 세타 쓸 수가 있겠죠. 역수를 다시 취해가지고 해보면 그러면 이 폼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첫 번째 보였던 이 폼하고 똑같은데 L은 1일 경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은 1일 경우를 넣어보면 이 서메이션 텀은 다 그냥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1 나오고 여기 1승 해갖고 2분의 1 마이너스 뮤 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테라 레이 값이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루트 1 플러스 감마바 분의 감마바 이렇게 클로스드 폼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Q 펑션 안에는 이게 파이나이트 레인지 그 루트 2 감마부터 무한대까지 가우시안,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인티그레이션 한 거예요. Q 펑션은. 그쵸? 그래서 이 더블 인티그레이션 된 거가 지금 인티그레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시작해갖고 쭉 가갖고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한 줄로 정의해보면 Q 루트 2 감마, P 감마 감마. 여기 이 P 감마 감마는 무엇이냐면 렐레이 채널이기 때문에 감마 바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오버 감마 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인티그레이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이 무선 통신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수학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써먹기 위해서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개발할 어떤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을 썼을 때 성능이 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사람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성능 분석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 성능 분석 능력에 이러한 것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수학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 때문에 더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재밌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금 몰아내고 그쪽으로 드라이빙을 해가면서 보면 자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이버시티 기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업이 끝났어요. 그렇죠? 다이버시티의 그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이었어요? 그 다이버시티는 똑같은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받는다라는 거잖아. 여러 군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간에 받아도 그건 다이버시티가 되는, 타임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죠. 같은 정보를 지금 받고 지금 시간이 내가 받은 정보가 에러가 있네? 보내는 사람한테 다시 말해 라고 하면은 그 타임 다이버시티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가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시 말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잘 들릴 거라는 확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정보를 다시 한번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타임 다이버시티를 취하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같은 정보를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안 좋았는데 또 한 가지 그런 방법이 있고 이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고 같이 듣는다라면 내가 안 들리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필터링이 좋아서 잘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동일한 정보를 시간이나 또는 장소나 아니면 다른 주파수, 여러 주파수 내역을 통해서 내가 신호를 받은 것을 그 신호들을 합성하는 방법. 그래서 신호의 퀄리티를 더 높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신호, 똑같은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는 다이버시티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 리시브 다이버시티인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톤이 너무 작아가지고 니네 두 사람이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이 말해가지고 나한테 들리도록. 예를 들어 스피커를 달더라도 하나 스피커만 한쪽에 달지 말고 그 마이크에서 하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디 큰 강당에서 양쪽 스피커에서 오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신호를 내가 머릿속에서 합성해가지고 듣는다면은 신호의 레벨이 더 좋아지겠다라는 거죠. 보내는 쪽에서 소스가 똑같은 정보가 여러 군데에서 오는 다이버시티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라고 말해요. 그렇죠? 리시브 다이버시티와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의 차이점은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 소스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내면은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한 소스에서 보내는데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대체 무슨 신호인지 다 합쳐가지고 이 신호는 무슨 신호다라는 것을 내가 디텍션 했는다라면 리시브 다이버시티. 그렇죠? 그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트랜스밋 리시브 다이버시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리시브 다이버시티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밋 리시브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안테나를 3개, 그런데 공간을 달리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간을 리시브 다이버시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안 들릴 경우에만 야 다시 말해봐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타임 다이버시티를 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공간적으로 내가 여러 군데에서 듣는 거가, 즉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거가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리소스는 뭐 돈이 들어가는 리소스가 아니고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이버시티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또는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고려하는데, 이 예제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3개를 썼을 때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안테나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브드 된 시그널을 봤더니 각각의 안테나에서 받은 리시브드 시그널의 SNR 값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그널 레벨들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는데, 그러면 안테나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온 시그널이 이쪽이 감마1에 SNR이 있고 이쪽에 감마2가 SNR이 온다면, 이쪽에 오는 시그널을 R1, 이쪽에 오는 시그널 R2라고 한다면, 그쵸? 왜 R1과 R2가 다르냐면, 똑같은 정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H1이라는 채널이 곱해지고, 이쪽은 H2라는 채널이 곱해지는데 H1, H2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다이버시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H1과 H2가 코릴레이션이 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낮아야지 그 다이버시티 효과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테나 간의 둘 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코릴레이션이 낮을까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코릴레이션 값이 낮을까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코릴레이션 값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체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야지 코릴레이션이 낮을 거를 보장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반파장. 왜 반파장이냐면, 여기 자료에 안 적어놨는데, 왜 반파장이냐면, 여러분들 J not 2파이 FM tau 이 식이 기억이 나죠? 이거 뭘 나타내요? 채널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요. 그쵸? 채널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데, 이 타우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게 맞나? L분의 그 어떤 이동한 거리, 비클 스피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거꾸로 썼죠? 이거의 역수가 타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L은 V 타우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J나 2파이 FM 타우 대신에 V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FM은 무엇의 함수였어요? FM을 어떻게 구했죠? FM이 그 식이 어떻게 돼요?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가 비클 스피드하고 이 FM 값이 어떻게 돼요?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요.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니까 세타는 0도일 때 그 도플러 프리퀀시를 나타내거든요. 얼마였어요? FM은 식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프리퀀시니까 웨이블랭스하고는 역수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람다분의 V였어요. 람다분의 V. 그쵸? 그 다음에 VL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릴레이션 값이. 이 코릴레이션 값이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까지 중간고사 봤을 때는 5번 문제도 그렇고 이걸로 뭘 나타내냐면 코헤런트 타임을 나타낼 때 요거를 써먹었잖아요. 코헤런트 타임은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타우가 만약에 내가 요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신호를 지금 받았는데 똑같은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이동 중에 있다라면, 이동한 거리 L이라고 한다라면, 이동한 디스턴스가 L이라고 한다라면, 똑같은 신호를 받는데 L만큼 내가 변형됐었을 때, 이 위치에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신호와 여기 있는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 값, 공간상에 떨어져 있는 L의 함수로 나타낸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려면 L이 얼마일까를 보면 요 아규먼트 요 값이 파이에 가까우면 대략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L은 0.5 람다가 되면 이 베셀 펑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5 람다만큼 떨어지면, 안테나가 서로 0.5 람다만큼 떨어져 있으면 코릴레이션을 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기에서 유도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2GHz의 지금 그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면 람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15cm가 나와요. 그쵸? 2분의 3 하니까. 그쵸? 15cm가 나오는데 15cm로 되어 있는 웨이블랭스에 그런 주파수를 쓰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코릴레이션이 0에 가까운 코릴레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안테나를 두 개를 놓으려고 한다면 둘 간의 거리를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7.5cm.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약 7.5cm의 거리가 더해야지만이 하는데, 우리의 전화기가 7.5cm의 스페이싱이 나오느냐? 나오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재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한, 전화기가 저쪽에 있네.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방향으로 안테나 두 개를 놔야 되겠죠. 그렇죠? 중간고사의 1번인가? 30GHz의 만약에 캐리어 프리퀀시를 쓴다라면 둘 간의 거리가 얼마로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30GHz니까 1cm니까, 그죠? 1cm 맞나? 10cm인가? 아니죠. 1cm죠. 그쵸? 그러니까 0.5cm만 떨어져 있어도 다이버시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안테나가 지금은 2GHz로 쓴다면 7.5cm씩 그 스페이싱을 두려고 한다면 두 개 말고 세 개 놓으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쵸? 근데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페이싱에 대한 자유도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안테나 3개를 써가지고 놨더니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SNR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값들이 SNR 값이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이버시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쪽도 같이 나빠진다라면은 다이버시티 효과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이버시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페이지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에 대해서 할게요. S of T라는, 나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라 하는데, S of T가 보내는 쪽에서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프로퍼게이션을 했는데, 받는 데에서 리시버에서 안테나가 이렇게 L개가 있어가지고 이 안테나 첫 번째로 오는 시그널 R1, 두 번째 안테나로 오는 시그널 R2, 제일 마지막에 오는 시그널 RL. 여기 다 왜 여기 2고 L인데, 2고 L인데. 이게 여기가 1, 2, L이고요. L이고, 여기가 R1, R2, RL을 내가 쓴 게 아니라 H1, H2, HL을 여기다 써야 돼요.
이렇게 잘못 타이핑한 거는 솔직히 어이없는 타이핑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항변을 하자면 근데 분명히 이렇게 H1, H2, HL이라고 쓰고 R1, R2, RL이라고 썼거든요. 썼는데 지금 컴퓨터가 지금 막 진짜 내 컴퓨터가 노트북을 3년 이상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4년째 쓰고 있는데 한 이번 학기 중간 때부터 막 갑자기 얘가 세이브하고 넘어가면 이상하게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수정했는데도 다시 막 이상한 걸로 바꿔놓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아직 프로그램을 안 깔아서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 다음 주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H1, H2, HL 하면 여기 RL, R2, R1이 되고, 그쵸? 이 SOT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쵸? 여기도. 여기 R2가 있고, 여기 RL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아니, 나 컴퓨터 오래도 이러한 오류를 자아내는 거라고. 처음에는 이 첫 페이지를 내가 어제 다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 학교에 와가지고 딱 여는 순간 이 수식이 다 없어지고 이 where 하나만 where 해갖고 여기 꽉 차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왔더니. 그래가지고 아까 점심에 점심 후딱 먹고 계속 이것만 고치다가 왔거든요. 이런 거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received signal R1, R2, RL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각 L번째 안테나에서 받은 시그널은 HL of T, S of T 플러스 그 안테나에 있는 브랜치에서 있는 노이즈 NLT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RLT는 S of T 곱하기 HLT 플러스 NLT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시그널을 각 안테나에서 리시브드가 된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중요한 거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조금 강조를 한다라면 무엇이냐면 받은 시그널, L번째 안테나에서 받은 시그널의 정보는 S of T 하나로 같다라는 거죠. S of T가 모든 안테나에 S of T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각 다른 채널을 경로해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써보면 나는 이 신호들을 컴바이닝 할 거예요. 합칠 건데 어떻게 컴바이닝 할 거냐면은 이렇게 컴바이닝 할 거예요. RLT라는 거에다가 WL만큼의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신호들을 다 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WL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WL을 곱해가지고 이 시그널들을 L개의 안테나에서 리시브 된 시그널들을 이 WL만큼 곱해가지고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RL은 HLS 더하기 NL이기 때문에 RL 대신에 HL 곱하기 S 플러스 NL을 대입을 하면 WL, HL, S 더하기 WL, NL. 그러니까 여기는 노이즈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only noise. 여기에는 채널이라는 거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또 두 개가 됐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 이게 한 페이지가 쫙 똑같은 이케이션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컴바이닝 하는 방법을 우리는 리니어 컴바이닝 한다라고 말을 해요. 리니어 컴바이닝. 리니어리티라는
요거가 뭘 여러분들 리니어리티 이걸 왜 리니어 다이버시티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이디어 있는 학생 있어요? 왜 리니어 다이버시티 이걸 리니어 다이버시티 스킴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각각 벡터로 나타낸다라면 W1, W2 해가지고 W 캐피탈 L까지 각각을 벡터라고 하고 R1, R2 해고 RL을 벡터라고 한다면 마치 두 벡터의 하나는 1by L짜리 칼럼 벡터와 1by L짜리 로우 벡터와 L by 1 칼럼 벡터를 두 개를 곱하면 이런 썸이 나오겠죠. 그쵸? 1 by 1의 스켈라 밸류가 나오겠죠. 즉 벡터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리니어 다이버시티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면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 of T를 보냈는데 첫 번째 안테나로는 H1이 곱해지고 여기에 N1이라는 노이즈가 합쳐져서 나의 시그널 R1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 안테나로는 H2가 곱해져서 N2라는 게 더해져서 R2가 오는 것이고요. L번째 안테나에서는 HL이라는 채널이 곱해져서 NL이라는 노이즈가 더해져서 RL이라는 거가 오는데 리시버에서는 W1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시버에서는 이런 작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W1을 곱하고 W2를 곱하고 WL을 곱해서 썸을 하면은 나온 시그널이 여기 토탈 시그널 RT라고 써놨는데 토탈 시그널은 그 앞 페이지에서 말한 것처럼 WL 곱하기 RL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제 저 WL을 어떤 값으로 해야지 어떤 값으로 WL을 해야지 이 RT of T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즉 WL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가지고 WL 값을 무엇인가를 여기다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컴바인드 된 시그널 요 시그널 가지고 내가 디텍션을 하면 S of T라는 시그널을 난 디텍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S of T에 대한 시그널 디텍션의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나는 낮추고 싶다라는 거죠. WL을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 그쵸? 그렇다면 나는 WL을 찾고 싶어요. 그쵸? WL을 찾고 싶은데 어떤 WL을 찾고 싶은가? 이제 질문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죠. WL. 어떤 WL을 잘 찾는 거가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인가? 자,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는 무엇에만의 함수죠? 무엇의 함수죠? 그렇죠. SNR의 함수죠. 그러니까 SNR이 높으면 비트 에러 레이트, 심볼 에러 레이트 값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한 대로 WL을 내가 지금 찾고 싶어라 하는데 어떤 WL을 찾고 싶냐면은 비트 에러 레이트나 심볼 에러 레이트 값을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WL을 찾고 싶다라면 그 소리는 무엇하고 같겠냐면 이 RT의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WL 값을 찾는 거하고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RT of T를 보고 이거의 SNR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써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수식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맥시마이제이션 with respect to 무엇에 대해서? WL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 RTT의 SNR 값을 감마 T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쵸? 이 감마 T 안에는 분명히 WL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맥시마이제이션 감마 T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어떤 감마 T 이거를 무엇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냐면 WL에 대해서 L은 모든 L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낸 WL 값을 나는 옵티머만한 웨이트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보고 솔루션을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WL 옵트를 무엇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를 풀기 위해서는 대체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직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가 이제 어떤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그널과 노이즈로 나눠져 있다라면 시그널 파트의 에너지와 노이즈 파트의 에너지의 비율로서 SNR은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저걸 이제 풀어볼 텐데, 우리는 옵티멀 웨이트 벡터를 찾고 싶다라는 거죠. SNR 오브, 여기도 이렇게 갑자기 RT가 여기 밑으로 빠졌는데, 컴바인드 된 시그널 RT의 옵티멀한 웨이트 벡터를 알고 싶은데, 이 컴바인드 된 시그널은 아까 말한 대로 WL, RLT고, 이 시그널 파트를 보면 WL, HL, S of T 플러스 WL, NL 여기가 노이즈 파트가 되는데 이 SNR, RT의 SNR은 이쪽 시그널 파트의 에너지는 WL, HL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에너지 ES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부분의 제곱.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그널의 에너지. 이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보세요. 이게 NL이 노이즈가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이라면 이 WL을 곱해가지고 한 썸들의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것 또한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쵸? 이거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WL의 각각의 제곱의 합들 곱하기 이 NL의 노이즈 베리언스를 곱한 거하고 같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써보면 WL 제곱한 거에다가 노이즈 베리언스 N0하고 곱한 거하고 똑같아서 그쵸? 각각의 N1, N2, NL은 이 N0라는 노이즈 베리언스 2분의 N0인데 양쪽 스펙트럴 덴시티를 다 봐가지고 N0라고 표시를 한다면 N0 곱하기 각각 이 정도의 웨이트에 제곱한 거에 이러한 노이즈 크기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첫 번째 감마 T에 대한 SNR을 쓸 수 있었을 때. 질문이 있는데요. 네. RTT를 하면 WL이 곱해서 C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디텍션 하는 게 ST를 알아내는 게 그렇죠. 그쪽인데 그 WL을 HL이 없애도록 만드는 디자인 하는 거랑 지금 형태에서 그냥 RT의 SNR을 최대로 만드는 걸로 WL을 디자인하는 거 질문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질문을 내가 재해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굳이 멀티플 안테나를 쓸 이야기도 아니고 그쵸? 멀티플 안테나를 안 쓰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받은 시그널이 안테나 하나만 써가지고 했었을 때 H of T, S of T 플러스 N of T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디텍션 하고 싶은 것은 S 하나인데 이걸 디스크릿 버전으로 나타낸다라면 그래서 심볼로 나타낸다라면 내가 심볼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S1, S2, S3, S4 중에서 하나를 보내요. 그리고 이 S of T는 뭐냐면 S1, S2, S3, S4 중에서 하나를 보낸 거를 모듈레이션해서 코사인 2파이 FCT만큼 곱해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해서 그 펄스 쉐이핑을 한 다음에 보내진 시그널이 S of T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보낸 거를 해갖고 디모듈레이션 해서 봤더니 어떠한 형태의 시그널이 되었다라고 하냐면 딱 스켈라 밸류로 어떤 채널 값 H가 곱해져 있고 이 중에서 S2가 보내졌다고 합시다. S2 플러스 N 이런 노이즈가 곱해져 있는 거가 내가 받았으면 예를 들어 H가 0.5 2의 J 뭐
어떻게 할까? 10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10분의 파이. 그 채널 상태에 어떤 상태에서 예제로. 그쵸? 노이즈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받은 시그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려면 어디에 가 있을 건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죠? 일단 이 부분이 앰플리튜드인데 앰플리튜드가 원래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될 텐데 채널이 H가 곱해져 가지고 얼마만큼 줄어들 거야 이게. 이걸 1이라고 논다라면 0.5만큼 반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그쵸? 반만큼 이 정도 줄어들 거고 이 페이즈는 10분의 파이만큼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얘 각도는 S2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크기를 1이라고 한다라면 1 곱하기 2의 이 정도의 각도가 되니까 얼마야? 2의 J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가 될 텐데 그쵸? 4분의 5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그쵸? 4분의 3파이가 될 텐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산수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4분의 3파이가 될 텐데 이게 J 10분의 파이만큼 곱해지니까 10분의 파이만큼 더 갖고 이만큼 여기 점이 찍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질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디텍션을 하려면 이거를 원래 이 자리로 고쳐갖고 내가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0.5의 역수를 곱해주고 그쵸? 0.5의 역수를 곱해주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고 그쵸? 0.5의 역수를 곱해서 이만큼 늘어나고 채널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10분의 파이만큼 내가 돌려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면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시그널 SNR을 보면 SNR을 이렇게 쓴다라면 마치 WLHL이 나의 시그널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 수 있는 팩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HL이라는 게. 그게 질문이죠. 다른 사람도 질문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 질문에 왜 그렇게 안 했을까를 하나씩 찾아보면 봅시다. 이 예제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이거를 내가 역수로 취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디시전 레벨을 내가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1사분면에 있으면 S1이라고 말할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S2라고 말할 거고 3사분면에 있으면 S3라고 말할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라면 만약에 이게 16컴이라고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디시전 레벨을 H 값에 따라서 디시전 이 영역을 달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같이 줄어드는 만큼 디시전 레벨을 같이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만큼의 역수를 내가 곱해가지고 한다라면 무슨 뜻이냐? 아래다가 0.5, 2의 J 10분의 파이의 역수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 주장대로 하면?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H는 없어지고 S2만 하나 남을 테고 N은 어떻게 될까요? N 2의 J 10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그냥 노이즈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노이즈 컴포넌트들을. 하지만 이 E라는 부분이 곱해져 가지고 노이즈 베리언스는 얘는 이만큼 가져왔을 때 그 반에서 N1, N2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4배가 된 거예요. 노이즈 베리언스. E가 곱해짐으로써. 그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내가 디텍션을 한다라면 아까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디텍션을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4배가 아니라 똑같이 1배 정도의 이 정도 노이즈가 여기를 기준으로 N1, N2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그널 요거가 달라지겠죠. 그쵸?
그거 중에서 시그널 그 성능이 무엇이 더 좋겠느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크기가 바로 뭐냐면 이 크기가 바로 시그널의 에너지 부분이 돼요. 이 시그널의 에너지 부분은 H라는 거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시그널 에너지를 ES라고 한다면 루트 ES하고 곱해져 있는 요 정도의 크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거에다가 내가 이것을 제곱하니까 이 H 제곱 ES가 나의 시그널 레벨이 될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N1, N2,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얘가 여기 2, 4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 N1, N2가 어디로 이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성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 정도의 크기에 비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가 있느냐라는 성능하고 똑같겠죠. 이거를 원 상태로 복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N1과 N2는 존재하고 N1, N2를 크기를 늘려가지고 다시 생각하나 똑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크기를 내가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앞에가 H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크기 자체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거가 중요하지. H를 내가 역으로 곱해가지고 노이즈의 이 부분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하는 부분의 문제하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16캄, 64캄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면 금방 내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본다라면 훨씬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시그널 에너지가 나타내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시그널에다가 내가 이렇게 방향성을 틀어준 거예요. 틀어준 거. 만약에 다시 한번 저기 다이버시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시그널을 보내는데 R1이 여기에 찍혔어요. R1은 왜 여기 찍혔냐면 이것을 보냈는데 이것보다 이만큼 H1이 컸고 페이지 로테이션이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채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쵸? 그 다음에 안테나를 내가 3개 쓴 경우를 쓴다라면 R2는 여기 R2 그 다음에 여기 R3 이렇게 온다라면 지금 WL을 곱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W1 여기를 W2 여기를 W2 여기를 W3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합성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R1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H1S가 들어가 있고 S2 여기 WR2 요거는 뭐냐면 R2는 W2 H2S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W3 H3S가 들어가 있는 거죠. S2 여기 S2를 보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 벡터 3개를 더해가지고 나는 디시전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W1, W2, W3를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정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 어떻게 정해야지 내가 디시전 하는데 원래 보낸 신호하고 내가 가깝게 한다는 건 뭐냐? SNR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마치 얘네 점들이 마치 멀리 이렇게 내가 받은 시그널이 이쪽 방향성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디텍션 능력은 좋아질 거야. 그 소리는 뭐냐면 SNR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이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방향성이 이쪽이 되도록 시그널들을 나는 모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솔루션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무엇하고 똑같냐면
SNR을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거 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일단 보내는 W 내가 곱하는 리시버에서 곱하는 그 코에피션트 값, 코에피션트 W1, W2, WL, 그렇죠? 이렇게 곱하는 W1, W2, WL에 제곱해갖고 모두 합한 거가 이 노이즈 베리언스 값인데, 요 제곱값은 일단 컨스턴트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왜냐면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뭐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컨스턴트한 값이다. WL 제곱의 썸들이 컨스턴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래서 노이즈 부분이나 여기 노이즈 곱해지는 부분이나 파워 곱해지는 부분이 서로 증가되지 않을 WL, 양쪽 똑같이 곱해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면 WL 제곱의 썸들은 컨스턴트 하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분모는 디노미네이터의 파트는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부분만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WL을 찾는 거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요 부분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즉 T를 다 빼버리고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 이제 문제가 귀결이 됐는데, 이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이라고 그래요. 어떤 맥시멈 값을 찾는 거를. 그렇죠?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인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쓰면 두 벡터의 어떤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의 랭스는 각 놈 스퀘어의 제곱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가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인데, 이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의 여기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냐면 WL이 HL의 컨주게이트로 비례할 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맥시멈 값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어느 때 똑같냐면은 WL을 HL에 컨주게이트를 쓰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WL 대신에 HL 컨주게이트를 넣으면은 HL 컨주게이트 넣으니까 HL의 제곱이 되잖아요. HL 제곱의 썸들의 제곱, 이건 HL 제곱이 될 테니까 HL 제곱의 제곱이니까 하나는 캔슬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SNR 값은 HL 제곱의 합들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옵티멀한 웨이트를 쓰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HL 제곱이 알파 L 제곱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그렇게 썼으면 알파 L 제곱이라고 써서 이것들의 썸들은 이 S over 알파 L 제곱 N 낫이 L번째 안테나에 들어오는 SNR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L번째 안테나는 HL, 그 다음에 여기다가 WL, S of T 플러스 N of T가 곱해진 건데, 이 WL을 HL 컨주게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HL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HL이 붙는 거죠. 컨주게이트 S of T 플러스 HL 컨주게이트 N of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SNR 값을 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여기 제곱 4제곱 해갖고 제곱이 캔슬되면은 위에 요 털만 여기 제곱으로 나오는데 이게 알파 L 제곱이고, 그쵸? 그래서 금방 같은 WL이 HL 컨주게이트의 웨이트를 쓰면은
이 컨바인드 된 시그널이 각각의 SNR의 합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 질문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러한 심볼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는데 안테나를 3개를 써가지고 내가 2개가 왔어요. 안테나를 3개를 쓰니까 3개가 왔겠죠. R1, R2, R3 이 3개를 컴바이닝 하는데 원래는 이거를 보냈는데 노이즈를 내가 제외한다라면 R1을 보니까 요거가 왔어요. 요거 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크기를 내가 1이라고 놓는다라면 요 크기가 1보다 조금 큰 만큼 곱해지고 이만큼 페이지가 더 로테이션 된 채널이 곱해졌다는 소리잖아요. 노이즈를 우리가 제외하고 난다라면. 그쵸? 거기에다가 지금 무엇을 곱했냐면은 H1 컨주게이트를 곱하니까 이 1보다 더 크니까 얘 길이는 더 길어져야 되겠죠. 여기 H1 컨주게이트를 곱한 R1을 생각한다면 W1 R1을 곱한 걸 생각한다면 이 길이는 길어질 테고 여기다 컨주게이트를 하니까 각도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이쪽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벡터는 이 방향으로 되어서 제곱한 크기만큼 이렇게 더해지고 이 R3도 마찬가지로 돼서 이 3개의 벡터가 이쪽으로 더 더해진다라는 거죠. H1 컨주게이트 R1 더하기 H2 컨주게이트 R2 플러스 H3 컨주게이트 R3를 하면은 원래 시그널 포인트 방향으로 다 더해지는 거죠. 랭스는 어떻게 되냐면 H1 제곱, H2 제곱, H3 제곱만큼 길이가 더해져가지고. 그쵸? 이렇게 컴바이닝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름을 짓기를. MRC라고 해서 그래서 MRC 방법은 옵티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옵티멀하다라는 말할 때는 꼭 뭐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SNR 관점. 그렇죠. SNR 관점에서. 그렇죠? SNR 관점에서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은 옵티멀하다라고.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의 아웃풋 SNR은 각 안테나로 오는 채널을 컨주게이트 해갖고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시스템에서 채널이 코헤런스 타임일 때 정도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5번을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는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 보내지는데 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파일럿 심볼이 있다라는 거죠. 이 파일럿 심볼을 보고 여기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들어온 안테나의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테나에 들어온 프레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같은데 시그널 레벨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보고 H1을 에스티메이션 하고 이거를 보고 H2를 에스티메이션 해서 이 시그널들을 디텍션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SK라고 하고 S1K, S2K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안테나에서 받은 어떤 심볼들이라고 한다면 컴바이닝 할 때는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이 거의 개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신호들을 보면 SK1에다가
여기서 에스티메이션 한 채널에 컨주게이트 곱해주고 SK2 한 거에 컨주게이트를 곱해줘서 썸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실제적으로 보면 R1이 되겠죠. R1, R2.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화는 되게 코헤런스 타임이 이루어지도록 디자인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채널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써먹으려고 한다라면. 그래서 중간고사 5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입시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우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시스템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나온 것을 사용하면 컴바인드 된 시그널의 SNR 값은 각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SNR들의 합들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안테나를 두 개를 쓰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채널의 값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채널 값이 다르는데 두 개의 제곱해서 에버리지 취한 즉 채널 개인 값은 에버리지 채널 개인 값이 같다라면 값은 다르지만 그 에버리지 취한 값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테나 두 개 떨어져 있는데 로컬 미 값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로 코릴레이션 없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다면 이쪽에 오는 SNR이 감마1, 이쪽에 들어오는 SNR이 감마2인데 감마1의 에버리지 값과 감마2의 에버리지 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감마-t의 평균 SNR 값은 이 감마 바가 되겠다라는 거죠. 감마1, 감마2의 바가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적어도 2배, 평균적으로 2배의 SNR을 나는 내서 성능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 Received Output SNR, MRC의 Received Output SNR 보면 토탈 SNR은 각 SNR 합이다. 이거의 평균값은 그래서 각 SNR 평균값의 합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IID 해서 각 들어오는 채널의 채널 개인값이 모두 오메가로서 같다라면 L개의 안테나를 쓴다면 하나의 오는 안테나 그 SNR 값을 감마 바라고 한다면 L 감마 바 L배의 SNR 개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MRC를 쓰면. 그렇죠? 자, 그리고 에브리지 BR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에브리지 BR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컨디셔널 BER에다가 감마 T에 대해 이제 PDF. 감마 T는 뭐냐면 MRC 해가지고 합쳐진 시그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 Q 루트 2 감마 T. 가 되겠죠? 근데 루트 2 감마 T는 여기 감마 1 해가지고 감마 L까지 합이죠. 그렇죠? 2 감마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에버리지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감마 1, 감마 2, 감마 L까지의 조인트 PDF로 얘를 인티그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써보면 이렇게 L 폴드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P2 감마 1 해가지고 감마 L까지 해갖고 감마 1, 감마 L까지의 조인트 PDF D 감마 1, D 감마 2 하고 D 감마 L 복잡한데 간편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반파장만큼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인디펜던트하다 채널이 그렇다면 이 조인트 PDF는 이렇게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 Q 루트 2 감마 T는 Q 루트 2 감마 1의 썸들인데 이거를 얼터네이티브한 가우시안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면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이거에 제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여기에 제곱한 거 하니까 요 부분만 나오겠죠. 감마 L만. 그래서 엑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엑스포넨셜은 또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위에 썸들은 그죠? 엑스포넨셜의 여기 썸의 아규멘트는 각각의 이런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올터네이티브한 표현법하고 아까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하고 이거를 다시 써가지고 쓴다라면
여기 L 폴드의 이 부분하고 이 올터네이티브 레프리젠테이션 하는 0에서 2분의 파이인 부분을 밖으로 빼내면 이 곱들을 1대1로 곱으로 해가지고 감마1에 관련된 부분, 감마2에 관련된 부분, 감마-L에 관련된 부분을 쓴다라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웰레이 페이딩 채널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안테나 하나 썼을 때 우리가 오늘 첫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부분, 이 L개가 곱해진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MGF가 L개가 곱해진 거하고. 그렇죠? 만약에 IID 하다라면 감마 L에 MGF는 1 감마바 S의 인버스가 되어서 감마바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입하면 1 플러스 사인 제곱이 감마바의 마이너스 L승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첫 페이지에 인티그레이션 테이블에서 요거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MRC를 썼을 때 비테라 레이 값을 BPSK일 경우, 이 지금 BPSK일 경우인데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빨리빨리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빨리빨리 따라가기 힘들 텐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가 아니라 내 수요일 날 내가 한번 다시 데리베이션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라인 바이 라인 하면은 좀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 이상으로 뭐 다른 수학적 추릭이 없어요. 전혀. 수학적 추릭이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요. 근데 인티그레이션이 많고 막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이게 뭐야 하는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어떤 수학적 추릭이 전혀 없고 스트레이트 포워드 한 것들이 있는데 좀 수식적으로 컴플리케이티드 하다라는 거지 디피컬트 하다라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컴플리케이티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수요일 날 데리베이션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매틀랩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안테나 하나 썼을 때 지난번에 성능 되게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페이딩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즉 AWGN일 때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검정색 성능이 되게 나쁘다라고 했는데 안테나를 하나만 더 써도 엄청난 게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이버시티를. 그렇죠? 안테나를 쭉쭉쭉 늘려보면 1, 2, 3, 4 해갖고 내가 10개, 100개까지 했었을 때 했어요.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AWGN에 딱 붙을 거예요. 무한대로 하면. 근데 이제 그 수식적 그 프리시전 때문에 한 50개 하고 100개 하니까 얘가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100개 하면 여기 썸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썸하고 여기 이 케이싱이 막 크고 작고 막 하니까 프리시전을 넘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50개까지 했을 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성능을 보면 안테나 하나 썼다가 2개 쓰면 괜히 확 좋아지는데 2개에서 3개 쓴다고 해서 하나에서 2개 썼을 때 좋아진 만큼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얘 좋아지는 정도가 점점 좁아져요. 이거 뭐 달리 뭐 어떻게 해석을 못하고 이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저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Diminishing Effect of Diversity System. 즉, 이 개인이 디미니싱한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이버시티 개인이 디미니싱하다라는 거죠. 점점 L 값을 늘려갈수록.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MRC 이외에 MRC를 옵티멀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MRC의 방법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무엇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퀄 게인 컴바이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셀렉션 컴바이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위치드 컴바이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복잡도는 위에가 제일 복잡하고 점점 갈수록 복잡도를 낮춘 방법이에요. 성능은 얘가 제일 옵티멀하기 때문에 제일 좋고 성능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다이버시티의 게인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컴플렉시티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수요일 날 이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